네,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남. 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차이남의 종목을 찾는 방법을. 예, 그래서 오늘 페이퍼 코리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예,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틀과 섹터를 읽는 방법. 예,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구독, 좋아요, 광고 시청 부탁드리고 이제 페이퍼 코리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어저께 그 페이퍼 코리아를 제가 rum트 코리아가 그때 당시 그렇게 올랐을 때는, 오르기 전과 올랐을 때는 그 인수권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매각이죠. 매각 절차에 따라서 중국 기업에 인수될 때,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어떤 기업에 인수되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올라갈 때 그 시너지를 얼마만큼 받느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너지를 만드는 건 누굴까요? 아니 누굴까요라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말씀드리면 수급입니다. 수급. 예. 뭐 적의 목을 베는 수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수급을 말하는 거죠. 예. 너와 내가 사고 판 거래 흔적 내역,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조건이 나왔을 때에 최고의 조건이 나왔을 때에, 왜냐면 제가 이거를 20일 날 미제클럽에 정확하게 페이퍼 코리아를 편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냐면, 저도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시드가 별로 없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자, 바닥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예. 자, 바닥이 두 번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조정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고. 예. 자, 그리고 제지 쪽을 쭉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 그래요. 예. 페이퍼 코리아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무림 쪽이 괜찮죠. 무림 SP 같은 경우. 예. 무림 SP는 처음에 여기서, 예, 보내드렸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외바닥이에요. 외바닥에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사인 보시게 되면 제지 쪽은 똑같죠. 이 사인이.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예, 요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요것도 뭐 지저분할 건 없어요. 제가 잡아놓은 지지라인 때,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 직전 고점 때문이었습니다. 직전 고점 때문에. 직전 고점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예,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직전 고점 자체에서 살려놓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선 음봉 두 개. 왜? 테마 섹터가 살짝 돌다가 빠졌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기대감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느냐? 아니요,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꼬리까지 보자는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이에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파동이. 이 파동 자체가 나와서 올려놓으면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확한 거는 차트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룰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무림 페이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휙휙 돌릴게요. 자, 얘도 지금 보게 되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크게 봐야 되겠죠. 예.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기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파동이라 그러는데, 피파동 자체는 원래 하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상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파동식으로 볼게요. 파동은 언제 잘 맞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별주가 지수를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있었을 때 잘 맞는다. 무슨 소리예요? 많이 올랐을 때 잘 맞는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조정 받고. 예, 근데 이게 여기서도 조정 받다가 한번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예, 이 선택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났던 게 뭐 조정, 이렇게 쭉 떨어지다 이것도 한번 살린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긴 되는데, 자, 이건 지울게요. 올라가는 것만 죽여야지 떨어지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61선 꺾이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 파동이 성공했어요. 1파가 성공을 한 다음에 얘는 연속되는 식으로 또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예. 그럼 이게 무림표 협포가 끝났느냐? 예. 무림표 협포가 끝났느냐? 예.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왜 재질을 다 설명해 드리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재지죠. 저희 위즈 클럽도 요번에 좀 무리를 하셔가지고 겁이 나고 그래도 겁이 나왔고, 예.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가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가고 있는데 네 번째 조정 받아야 되겠죠. 예, 조정 받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가겠죠. 자, 이게 맞느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예, 우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재지 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러면 완벽하게 모양대가 만들어진 게 있느냐? 예, 그걸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슈가 터지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터진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보시면 아세아 재지 예, 안 만들어져서 이게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신풍 재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외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후발주자가 될 수 있겠죠. 60에서 꺾였으니까 우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장이 뭐냐? 대장을 찾아야 된다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무림 SP 아니면 무림 페이퍼 아니면 예, 무림 페이퍼 아니면 예, 그 뭐야? 페이퍼 코리아다. 아, 근데 이슈가 터진 게 뭐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각권이 들어간 거죠. 매각권이 들어갈 때 뭐가 같이 올렸냐면 무림 페이퍼가 같이 올랐어요. 그럼 20mm 봐야죠. 인수자가 누구냐? 무림 페이퍼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LG전자에서 살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한코 자체에서 매각을 할 때도 재지 내가 하던 사업에서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건 재지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재지는 재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자, 뭔가 무림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계잡주가 아니더라. 예,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겠죠. 예, 계잡주가 아니더라. 그러면 지금 조정받을 때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조정받을 때를. 조정받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말씀드릴 때 갭을 띄우게 되면 갭을 매끄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언제냐? 이렇게 대가리가 숨겨진 T자형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그 점상 잠자리형이라 그래요. 점상 잠자리형. 보통 몸통이 조금 있으면 힘이 약할 수는 있는데 점상 잠자리형은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전부 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2,800원대. 그리고 얘는 2,700 3,020 뭐야? 시가 기준으로 3,025원 얘도 시가 기준으로 3,025원 얘도 종가 기준으로 3,025원 처음이니까 얘는 처음 만들어진 종가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얘는 2,755원을 견뎌줘야 된다. 뭐 언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딱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도 3일선, 5일선 지금 꼬리가 닿죠. 그러면 증거를 찾아보자. 내일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 우선은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깎입니다. 퍼센테이지 좀 깎여요. 그리고 엄청 흔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쵸? 그리고 오늘 이 아래 꼬리를 주목해보자. 이 아래 꼬리를 주목해보자. 분봉상으로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초가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자, 견뎌주고 안 견뎌주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 마음대로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초가 하락을 시작했어요. 시초가 하락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 때 2,780원을 처음에 만들고 여기서 1차 반등을 줬지만 쭉 떨겼어요. 어마어마하게 떨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 꼬리. 마지막으로 떨겼을 때 이 아래 꼬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빨아들이고 다시 한 번 만들지만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 상태니까 이 바닥을 빼지 않고 다시 한번 꼬리를 만들고 끌어올립니다. 자, 이건 매집이죠. 둘도 없는 매집입니다. 그리고 위쪽 쳐맞고 다시 올라네. 어차피 뚫린 거니까 이 상태에서 쭉 가다가 또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는 족족 보게 되면 도지나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오는 보일 거예요. 그쵸? 요거는 윗꼬리가 살짝 나왔지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쭉 나오고선 끌어올린 상태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일봉상에서 대지주를 봤을 때 이 사인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무림 SP. 요건 대신에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호회가 한번 나왔다 놀고 간 흔적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동호회가 아닌 것 같아요. 동호회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겁을 주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볼까요? 첫 번째 나왔던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음봉 길이를 봤을 때 자, 얘가 좀 길죠.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 길이는 있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거짓 하락을 지금 한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얘네 지금 거래량을 보시라고요. 거래량 자체가 죽었냐? 아니요, 안 죽었죠. 예. 그리고 얘네는 외봉으로 올린 게 아니죠. 한번 봉으로 만들고 올린 상태에서. 근데 이게 여기서 기준이 좀 틀려지는 게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올린 상태 여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예, 매물대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뚫어줄라 하다 한 번 더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죠? 원바닥, 투바닥이 나온 거죠. 이 상태에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 매물대가 세야 안 세요? 세니까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였으니까 다섯 번째 파동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재지는 금방 다음 주면 온다라고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섹터가. 자,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뭐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찍어서 나오는지 아세요? 섹터 자체를 하나를 통으로 다 훑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건데, 자, 섹터를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중에서 대장을 잡아야 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잡는 족족이 2등이야 요즘. 이게 운이 안 따라주는 거야. 지금 피곤한데. 자,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에서 재지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다.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한솔재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을 찾아야 되더라. 그럼 뭐가 될까? 무림 SP냐, 무림 페이퍼냐, 아니면 페이퍼 코리아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못해도 페이퍼 코리아는 3등 안에 들겠죠. 근데 차트 배열 모양 자체 면에서는 치고 완벽하다 이거예요. 얘가 왜? 첫 번째 라인에서 기어줄 때 거리,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거리, 241선 중에 태웠을 때 그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올라온,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다른 건 어떻게 됐죠? 다 실패를 했죠. 뭐 실패라는 게 뭐냐면 위로 올려놓고 끝내질 못했어요. 거의 고점 대비 위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위에서 아직도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근데 내일이 금요일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또 궁금하긴 해요. 올려놓고 또 쭉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가를 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건데, 내일은 좀 중요한 포인트에 저한테 더 힌트를 주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5% 빠지든 20% 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라 마라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라 마라 말씀을 안 드려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에 썼듯이 죽거나 혹은 초대박이 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사라 말라 말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 사는데 어떻게 얼마에 사야 될까요? 이런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 좀 직선적인 것도 좀 있고 이런 일적인 면에서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어요. 요즘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미제 클럽만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미제 클럽을 늘리려면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피곤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 만큼 법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왔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연복 셰프가 그랬어요. 이거 가르쳐줘도 하려면 하고 못하려면 못한다고. 놈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그 선 하나 잘못되면 작살이 나는 거고 지질이 잘못 잡아놓으면 또 작살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갭을 떨겨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열심히 말했는데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시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크게 뭐 이렇게 길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좀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회사 자체 그 회사 기업에 대한 점수도 있고 차트에 대한 점수. 저는 차트에 대한 점수를 많이 따지긴 하죠. 차트에 대한 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은 갭을 띄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직전 고점을 위에 올라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견뎌주냐 못 견뎌주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조금 걸리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거의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에 찍어 내렸죠. 찍어 눌렀어요. 보통 잠자리형이 나오면 이렇게 안 가는데, 자 신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잠자리형 나온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찾아봤어요. 어차피 뭐. 자, 근데 신송은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던 게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얘는 13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3,000원이었고 얘도 바닥주였죠. 바닥주에서 241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5,000원대였어요. 그러면 5,000원이었으니까 만원이 되면 100%고 그다음에 3,000원이면 한 160% 오른 상태네.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241선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241선 기준으로. 근데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보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60, 170%가 나온 상태에서 도저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뛰었죠. 한번. 그리고 오늘 이걸 뭐라 그래? 음봉으로 꽂은 다음에 얘가 오늘 고가로 23.46%가 갔어요. 이렇게 올려 친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50% 오른 상태예요. 5,000원이니까 7,500원이죠. 여기 오른 상태에서 갭을 띄워서 갭 상승을 시켜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만약에 보게 되면은 50% 올린 상태니까 241선 기준으로.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죠? 241선 기준으로 241선이 여기 있죠. 2,000원이죠. 그러면 얘가 최고가 갔을 때가 3,000원이에요. 여기가 50%를 이제 점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50%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을 뚫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실패했고요.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뭘로 뚫었죠? 갭으로 뚫었어요. 갭으로 뚫었는데 잠자리형을 만들었죠. 거래량이요. 요거 전날, 그러니까 27일 전 26일 날 얘네가 2,397만 9천 주가 터졌어요. 유통 물량을 볼게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주식은 과학이에요. 너와 나의 엄청난 심리가 껴있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얘가 1,800만 주예요. 유통 물량이 1,820만 주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1,800만 주 돌면 한 바퀴 돌았다라고 말하는데 한 바퀴 한 20% 돌았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어떤 게 터졌냐면 이걸 여기서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3,5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두 바퀴가 이상 도는 거예요. 그쵸? 두 바퀴 이상 돌면서 버리면서 직전 고점 먹으려고 이 기간을 버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몇 월이야? 여기까지 오는 데가 3월 달입니다. 10, 11, 12, 1, 2, 3 6개월을 첫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어떻게 썼냐면 3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4, 5 거의 두 달을 썼어요. 첫 번째 바닥 6개월, 두 번째 바닥 2개월, 8개월이죠. 보통 한 7.5개월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냥 8개월 잡을게요. 8개월을 해서 50% 먹고 떨어진다. 여기선 제대로 팔질 못해요. 세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쭉 판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나왔다고 해도 복리까지 하면 70%죠. 8개월 동안 70% 먹으려고 들어왔다. 정말 개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 올려놓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하나예요.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견딜 수 있냐. 휴림 로봇 보셨죠? 휴림 로봇은 양반이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휴림 로봇 이런 건 양반이에요. 제가 이런 양반입니다. 뭐 사라고 다 숟가락질 하라고 다 세력이, 너무 고마운 세력이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쵸? 휴림 로봇 양반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 뭐 다 양반이에요. 이런 애들 다 양반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루에 막 40%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에요. 견딜 수 있냐? 견디실 자신 있어요?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견딜 자신 있습니까? 저도 힘든데, 흔들 때면. 근데 어차피 뭐든지 길은 있어요. 그 길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 틀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에서도 여기가, 제가 넓게 보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 어때요?
뚫고 올라왔으니 다시 뚫리기도 힘든 위치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는 겁니다. 확률을.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고 올라왔으니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제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한번 줄여볼게요. 예.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게 25,000원대 3만원대에서 25,000원대 고봉에서 놀던 것들이 바닥을 찍었어도 11,000원대 찍었던 것들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가치가 지금 현 반영된 가치가 이 정도인데, 그쵸? 예, 그럼 얘네가 기업 분석, 얘는 PBR이 그렇게 높은 편이에요, 조금. 예. 왜냐면 재지가 많이 쇠퇴했다. 저 보면 학습용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다 이제 뭐라 그래, 그 태블릿으로 나오니 종일 쓸 일이 거의 줄어들겠죠. 신문은 어때요? 신문은 이제 보신 분이 있나? 예, 거의 없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라는 사업 자체가 쇠퇴될 수밖에 없고, 화장지, 휴지 쪽은 소모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마진이나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페이퍼 코리아가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뭐 설명이 하는 것 같잖아요. 예. 자, 신문지 용지 시장은 사기업체 뭐 이렇게 있고, 뭐 모르겠어요. 부동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데에는 또 신문용지 제조 판매 부동산 개발 주요, 예, 그리고 나투라 페이퍼는 또 뭐지? 계열회사, 예, 계열회사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있대요. 예. 또 해외 뭐 중국 뭐 대만 베트남 이게 뭐 중요한가? 예,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제지 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철저한 분석에 의한 겁니다. 분석에 의해서 개나발들 안만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제 눈을 말씀드리지만 섹터가 안 오는데 어떻게 가요? 섹터가 와야지 갈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뒤에서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가?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지금 대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게 만들어놓은 게 요거거든요. 예, 대바닥에서 상승 포인트나 흐름을 만들어놨을 때 작게 만들어놓은 게 요거고, 크게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바닥의 시점 초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페이퍼코리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만 잘 넘겨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저는 사실한 말씀 안 드립니다. 예, 팔라는 말도 안 드릴 거고,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도 마시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갈 놈은 가요. 예, 죽을 놈은 죽고.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 막 욕심 내시고 하시는데 한번 지옥을 맛보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예, 한번 들어오세요. 예, 지옥이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지옥을 견뎌내신 분만 천국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 그 성공이냐 실패냐는 세력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어느 만큼의 만족을 느껴야 될지는 개인만이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지 쪽이 분명히 왔다, 이제 올 수밖에 없다. 그 섹터에서 매각 이슈까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이죠. 2017년부터 대하락을 시작했어요. 예, 여기서부터가 기준이니까 대하락을 시작했어요. 2017년 7월부터 대하락을 시작해서 5년이죠. 사이클이 18, 19, 20, 21, 22 5년 사이클에 지금 접어든 겁니다. 예. 얘가 계속 오르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7월달까지 올라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말라 말씀 안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행운을 빕니다. 예.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